포 반복문 볼게요. 자, while이나 do while 같은 이 while 시리즈는 조건이 중요한 반복문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이 for라고 하는 반복문은 횟수에 조금 더 비중을 둡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조건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do나 또는 do while이나 while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for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식과 증감식을 한꺼번에 써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태를 보게 되면 for를 써주고 그 다음에 처음 값 초기식이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조건식. 자, 이 조건식이 뭐냐면 끝값이에요. 끝값. 종료. 그러니까 얘가 시작, 여기가 종료, 그 다음에 증감식이 나와. 이것에 의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식을 가지고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조건이 참이면 실행문을 하고 다시 증감식으로 올라가서 조건 검사를 한다는 얘기야. 요게 이제 포문의 형태인데, 실행 단계를 보게 되면 번호를 매겨놨어요. 초기식을 먼저 실행을 하고 조건식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조건이 거짓이면 반복문이 끝나요. 반복문이 안되고 참이라면 실행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다시 증감식을 실행을 하고 2단계로 올라가. 비교한다는 얘기지. 얘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문장을 아주 쉽게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직관적이다. 즉 여기 보시면은요, for 바 i는 0, 요게 바로 스타트 값이야. 시작값. i는 0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나서 i를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개수만큼, 숫자만큼 반복을 해라. 반복한 다음에 실행 문장을 하고 하나씩 i를 증가시켜라. 공통적으로 i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순서를 보면은 얘가 실행된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요. 참이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감식으로 올라가서 i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왼쪽에 조건식으로 넘어가요. 다시 실행 문장 실행해요. 증감식으로 올라가요. 다시 넘어가요. 여기서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조건이 여기서 이제 거짓을 딱 만나면 그 순간에 밖으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포 반복문이다. 자, 이러한 포 반복문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orIn이라고 하는 반복문이 있어요. 이 forIn이라고 하는 놈은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배열이나 객체를 가지고 다룰 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자, 형태를 보게 되면 for 쓴 다음에 원래는 초기값 증감식, 그 다음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간단하게 초기값과 그 다음에 뭐 배열 같은 건 배열, 그 안에서 배열의 길이만큼 얘가 수행해라 라고 단축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보면은 이렇게 쓴 방식을 기존의 포 방식으로 바꾸면 바 i는 0부터 i가 array.length라고 되어 있어요. 이 array.length는 배열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즉 원소의 개수만큼 얘가 계속 반복이 되게끔 해라.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걸 줄여서 이렇게 바 i in arra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복문 안에 하나씩만 쓸 때는 쉬운데, 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즉 중첩 반복문인 경우에는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돼. 자, 그 외에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제어할 수 있는 키워드에 브레이크라든가 컨티뉴가 있어요. 자,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갈 때 사용을 한다. 브레이크는 반복문 한 개입니다. 또는 조건문에서의 스위치를 빠져나갈 때도 브레이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쓰지 못하는 경우는 if문만 못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if만 못 빠져나가고 스위치라든가 while문이라든가 doWhile이라든가 for문이라든가 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더라. 자, 또 하나는 continue. 자, 이 continue는 반복문이 쭉 진행이 되다가 continue 만나면 그 밑에는 실행이 안 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조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증감식 또는 조건으로 넘어가는 게 continue다. 그러니까 다음 반복 지점으로 넘어가는 게 continue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무조건 그 바깥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에 이렇게 중괄호가 있어.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요 중괄호 하나만 나가는 거야. 하나만. 또 다른 브레이크, 또 다른 반복문이 있다 그러면 걔도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의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다. 몇 개? 한 개.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에 아래쪽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for 반복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선언할게요. 자, 동일하게 CNT하고 썸을 이제 동시에 변수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써서 포문에 자, CNT 값을 1부터 줄게요. 요게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죠. 1부터 해서 CNT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CNT를 하나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sum은 sum 플러스 CN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document.write 이용해서 간단하게 sum만 출력을 해요. 자, 난값 나오니까 변수의 초기값을 할당을 할 때 0으로 그냥 아예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면 제대로 5050 나오죠. 지금 계산한 값은 1부터 100까지의 합이었어요. 만약에 1부터 100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 1부터 100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요것만 바꾸면 되죠. 100 대신에 1000으로 해주면 1부터 1000까지의 합이 되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앞에 나오는 첫 번째가 시작값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값이 종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증가값이 된다. 동일하게 얘를 가지고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홀수의 합이니까 맨 마지막에 증감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증감식을 어떻게 바꾸면 돼? 플러스 이퀄 2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게 바로 뭐가 돼요? 홀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1부터 시작을 해서 2를 더하면 3이 되는 거고 2를 더하면 5가 되잖아. 계속 2씩 더하면 홀수합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가지의 짝수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짝수합이면 맨 앞에 있는 요 1 대신에 뭐 해주면 돼? 0을 주면 되겠지. 0을 주면 2, 4, 6, 8부터 시작해서 100가지 짝수의 합이 됩니다.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자, 중첩 포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 주제는 이제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구구단 만드는 거 있어요.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바 한 다음에
자, 99는 2단부터 할 거예요. 99단. 요게 이제 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이용해서 카운트는 1로 잡을게요. 자, 포문을 이용을 할 건데, 자, 99는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수는, 자, 2단부터 나는 9단까지 할 거야. 2단부터 9단까지 할 거야. 그리고 단수는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그래서 단 플러스 플러스해서 한 단씩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출력을 해줄 때 이거는 지금 몇 단이다 라는 걸 알려줄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출력 형태를 몇 단 시작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단 시작. 그리고 그 뒤에다가 BR 태그 같은 거 써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써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면 단위 하나씩 계속 출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단위 아니라 99로 해야 되죠. 우리 99로 했지. 99부터 99가 9가 될 때까지 99를 하나씩 늘리면서, 자, 99를 시작 이렇게 해야지만 2부터 9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다가 단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지금 단이 나왔으니까 이 단 각각의 단별로 이제 곱하기 1부터 해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해야 돼. 2는 2, 2는 4, 2, 3은 6. 요걸 또 표현을 해줘야겠지. 하나의 단마다. 자, 그런 거는 다시 이 안에서 지금 2단, 3단, 4단, 5단 쭉 지나가니까 다시 포문을 써줘야 돼요. 포문에서 이번엔 자, CNT를 가지고 CNT를 1부터 시작을 해라. CNT가 얼마가 될 때까지, 자, 9가 될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CNT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얘도 출력을 해줘야겠지. 자, document.write 99 곱하기는 그대로 출력해야 되고, 99 곱하기 그 다음 CNT가 나와야 되고, 등호 나와야 되죠. 자, 이 결과값을 출력해야 될 99 곱하기 CNT, 그리고 한 칸을 한 줄씩 떨어뜨려야 되니까 BR 태그까지 넣어주면은 이제 출력 형태가 대략 쭉 나올 거예요. 자, 조금 더 다듬기 위해서 하나의 단이 끝나면 자, 출력해라. 자, 여기에서 뭐 HR 같은 거 태그 이용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줄이 쫙쫙 가지겠지. 자, 안에부터 봐야 됩니다. 안에부터 지금 바깥에 거 9번 돌아요. 바깥에 거 9번, 2부터 9까지 8번이죠. 8번. 그죠? 여기서 8번 반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서는 9번 반복. 전체로 보면은 8번에 9번이니까 하나당 9번씩이야. 그래서 8, 9, 72번 반복하게 되는 거야. 요 간단한 코드로. 자, 2단부터 시작을 해서 2단부터 먼저 2단 시작을 했죠. 여기 2단 시작 나왔지.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 이용해가지고 CNT, 카운트를 가지고 99 곱하기 CNT. 자, 여기 99는 전부 다 2가 돼요. 그리고 CNT는 1부터 하나씩 증가를 시킬 거란 말이야. 점점.
여기에는 숫자와 숫자의 곱이니까 아예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동일하게 2, 그 다음 숫자가 1씩 증가하고 결과값이 나오고, 끝나면 9번 다 끝나면 끝났죠? 끝났죠? 여기 나갔지? 자, 뭘 만들어? HR 태그로 가로줄 하나 근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99가 플러스가 돼. 그래서 여기 99가 2가 아니라 이제 3이 되는 거지. 3이 된 상태에서 내려오니까는 99는 2에서 3으로 바뀌어. CNT는 여전히 1부터 시작을 해. 3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끝나면 마찬가지로 또 HR 한번 긋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몇이 되는 거야 이제? 1 더하니까 3이 아니라 4가 되는 거죠. 4단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CNT에서 99는 위에서 4가 됐으니까 얘도 4가 되고, 다시 CNT는 1부터 시작을 해서 4단 시작되는 거예요. 쭉 5, 6, 7, 8, 9 각각 한 단에 9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9단도 문제가 없지. 19 곱하기 19 할 때도 뭐만 바꿔주면 돼? 첫 번째 99에 있는 요거 바꿔주면 되죠. 여기 9 대신에 얘 대신에 뭘로 하면 돼? 19 하면 19단이 되고, 그 다음 종료값도 여기 9 대신에 19라고 바꿔주면 19단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물론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은 연습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못 만들어도 좋아. 못 만들어도 좋아요. 얘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돼. 계속 보면 익숙해져요.